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미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쇼피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그래프 한번 먼저 보시죠. 올해 1월 2일 날 407달러였던 게 최근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9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뛰었죠.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면 쇼피파이 1170억 달러 기업으로 급부상, 코로나19의 승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테슬라라든가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 또 이거는 포브스의 기사 제목인데요. 자, 이렇듯이 아마존의 대항마라고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주요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쇼피파이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의 대항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쇼피파이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쇼핑몰 구축 서비스 회사입니다. 국내로 따지면 카페24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형태 면에서는 카페24랑 거의 유사한데요. 영향력 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뭔가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쿠팡의 가장 큰 경쟁자로 지금 라이벌로 꼽히고 있죠. 쇼피파이도 직접 뭔가를 파는 회사가 아닌데도 영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는 근데 강력한 검색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로 꼽히는데 쇼피파이는 자체 검색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거는 미국의 온라인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죠. 쿠팡, 위메프, 지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신세계, 쓱, 현대몰, 롯데닷컴 어느 곳 하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약 60여 개 쇼핑몰에 판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어느 한두 곳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선택권이 넓기 때문에 굳이 내 홈페이지를 따로 안 만들어도 충분히 많은 곳에서 팔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관리하기 충분히 바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40% 안팎입니다. 즉 아마존에서 잘 못 팔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아마존이 뭐가 유명하냐? 가격 후려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게 아마존의 창업 모토입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PB 상품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면 운 좋게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아마존이 PB 상품으로 도전을 안 하는 분야다. 이러면 아마존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상품 판매 업자의 경우에서는 자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서도 월마트, 타깃, 이베이 이런 회사들을 아마존의 라이벌로 갖다 붙였었는데요. 이제는 전부 다 역부족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로 쇼핑몰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이 쇼피파이를 아마존의 대항마로 급부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카페24랑 비슷한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주는데요. 정액제 모델입니다. 월 29달러, 79달러, 299달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싼 금액일수록 기능이 더 많은 겁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는 29달러짜리를 써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근데 홈페이지 구축은 이 서비스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따가 쇼피파이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쇼피파이로 계정을 만들면 자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판매해야 될 물건,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물건, 그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야 될 물건 등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쇼피파이만 사용을 하면 온라인 판매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판매자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을 이미 갖고 있는 판매자들도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을 때 쇼피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개미들이 차곡차곡 쇼피파이 아래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아마존이 신세계 스타필드처럼 으리으리한 큰 건물 속에 사람들이 좋아할 메이커 이런 데를 다 모아놓고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넣어놓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쇼피파이는 이 길거리 상점들한테 하나하나 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홍대 거리, 뭐 이태원 거리, 아니면 뭐 연남동 거리, 이런 거리들을 조성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에 대항하는 이 작은 개미들의 수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게 일어나면서 오프라인 상점이 점점 죽어가고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도 쇼피파이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쇼피파이가 제대로 탄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상거래 점유율이 1년 만에 10%가 확 뛰어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5년 내에 10만 개 오프라인 매장이 문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프라인 상점에서 죽지 않으려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이렇게 따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 뭐 아마존을 가거나 아니면 쇼피파이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소매점 입장에서는 아마존에서 우리가 도매급으로 이렇게 같이 섞여 나갈 거냐,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브랜드 가치를 살려서 자신에게 맞는 마케팅을 하려면 자체 판매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이 미국 전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쇼피파이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까지 되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요. 첫째로는 통합 관리 서비스, 둘째로는 애드온 서비스를 통한 플랫폼화, 세 번째는 쇼피파이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쇼피파이로 내 쇼핑몰을 만들면 그 홈페이지 판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뭐 이베이 같은 쇼핑몰 판매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월마트도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위권 쇼핑몰은 거의 다 한꺼번에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과 같은 SNS 판매도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뭐 지금 신규 가입자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인스타그램 판매도 통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쇼피파이 포스 기능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결제할 때 쓰는 그 포스기 있잖아요. 그걸 쇼피파이 걸로 깔고서 재고 관리 같은 거를 그 포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재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얼마나 팔았나, 오프라인에서 뭘 팔았나, 그런 데이터까지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매장의 재고를 관리하려면 좀 어려울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쇼피파이 포스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이 쇼피파이 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처음 진출하려는 소상공인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뭐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고 뭐 판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뭐 당장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바로 배송입니다. 당장 어디에 물건을 저장해 두고 또 어느 배송 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관리할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 이 쇼피파이 풀필먼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쇼피파이가 운영하는 이 대형 물류 창고에서 각각 상점들의 상품을 자기네가 받아서 저장을 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포장을 해서 내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물론 비용은 좀 더 내야 되겠지만 새롭게 온라인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뭐 딱히 더 신경 쓸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요새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면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다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이제 작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있을 텐데 이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페이를 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드롭시핑이라고 해서 내가 팔 물건이 없더라도 다른 쇼핑몰에 있는 물건들을 떼와서 파는 겁니다. 뭐 배송 대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익스프레스에 스마트폰을 30달러에 판매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걸 내가 떼와서 50달러에 판매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일일 주문해서 재고를 떠안고 있으면 그 역시도 굉장히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드롭시핑이라는 건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와 있는 이 30달러짜리 휴대폰을 내가 50달러 가격으로 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 홈페이지에서 이 휴대폰을 사겠다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30달러 휴대폰에 연결이 돼서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한테 배송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웬 사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이 온라인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처음 알았는데 진짜 나도 한번 쇼핑몰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이미 비슷한 맥락으로 배송대행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언급할 때 쇼피파이는 뭐 29달러에서 299달러까지 있는 정액제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많은 서비스들을 다 299달러에 다 제공하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금액들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 외에 배송 대행이라든가 뭐 드롭시핑, 결제 기능 이런 것들은 또 다 따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이런 몇 가지 필수 기능들은 쇼피파이가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지만 쇼피파이가 아닌 다른 서비스 회사들이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하는 애드온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애드온 서비스들 덕분에 쇼피파이가 직접 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쇼피파이 앱스토어가 따로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서비스 앱을 만들어서 이 앱스토어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이 앱스토어에 올라있는 앱이 4,200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설치된 앱수는 2,580만 개랍니다. 한마디로 쇼피파이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드온 서비스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서비스 중에서 한두 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새는 SNS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찾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을 해서 또 PPL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함이 있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상품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주고 또 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애드온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대형 회사들은 뭐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페이백 서비스 같은 걸 해주잖아요. 이런 걸 소상공인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주는 또 애드온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개미들만 모아서는 공룡한테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대항을 위해서 만든 또 서비스가 쇼피파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미 좀 큰 회사, 오프라인에서 이미 유명하거나 혹은 온라인 매장도 갖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 매장 관리가 쉽지 않은 회사들, 대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외주 좀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쇼피파이 플러스는 월 구독료 최소 요금이 월 2,000달러 정도 됩니다. 쇼피파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케첩 만드는 하인즈, 신발 회사인 올버즈, 미국 내에 매장 1,000개를 넘게 갖고 있는 사무용품 유통회사 스테이플스 이런 데가 쇼피파이 플러스 고객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죠. 바로 검색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글의 대항마로 꼽힐 정도로 쇼핑 검색에 있어서는 검색 점유율 1위를 자랑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존이라는 대형 쇼핑몰에 고객이 늘 붐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쇼피파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개인 쇼핑몰만으로는 대량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쇼피파이는 올해 숍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그재그 같은 앱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써봤을 텐데요. 등산화라고 검색하면 등산화 목록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등산화를 파는 쇼피파이 내에 있는 그 회사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당장은 이게 과연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라고 싶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10대, 20대들은 지그재그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숍 같은 경우도 여기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쇼피파이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쇼핑몰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피파이라는 뭔가 눈에 보이는 쇼핑몰을 마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소상공인, 그 다음 중소기업의 홈페이지가 전부 쇼피파이로 만들어졌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죠.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상점이나 마찬가지인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또 온오프라인 재고 관리도 해주고 온라인 배송을 위해서 창고도 대주고 또 배송도 대신해줍니다. 결제 기능도 대주죠. 드롭시핑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간판만 안 걸었다 뿐이지 사실상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에게 자리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난 2분기에 쇼피파이로 새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회사가 1분기 대비해서 71%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맹 숍이 13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나 아니면 애드온 판매 등도 크게 늘어서 매출 변화표를 보시면 2분기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6%까지 늘어나서 이베이를 제치고 전체 2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장 규모 면에서는 아마존에 버금갈 회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장성과 전략 면에서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신에 나온 쇼피파이 평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최저 가격을 강요하고 다른 상품을 베껴서 PB 제품을 내는 사이에 쇼피파이는 각 판매자의 브랜딩을 최적화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판매자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쇼피파이는 가능하다. 쇼피파이가 자신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세계 최초의 소매업 운영체제라 소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더 많은 판매자가 아마존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쇼피파이로 향한다면 겨뤄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